프로게이머 출신이라 그런지 카메라에 좀 떨진 않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많다 보니까 첫 경기 장재호랑 했는데 그때 너무 떨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심하게 져가지고.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불고기 나왔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돼지국밥입니다. 얼큰 돼지요. 한 그릇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점심 때는 육수 자체를 끓여놔요. 그렇게 되면 한 3분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완전 차가운 상태 육수는 한 5분 정도. 거의 인스턴트급이네요. 속도는 인스턴트급이지만 저희 요 안에 있는 음식과 이제 맛과 이런 정성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짠. 아빠 이제 일 가야 돼. 괜찮아? 아, 오늘 쉬시는 날 아니에요? 오늘 일 가는 날이에요. 주말이라서. 아이고 아빠 일 갔다 올게 이안. 갔다 올게. 안녕. 갔다 올게. 아, 지금 이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출근입니다. 가시죠. 아,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오프닝은 좀 처음인데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네, 이제 출근입니다. 제가 이제 집은 안산인데 이제 수원에 있는 저희 매장으로 이제 출근하고 있고요. 스케줄은 목금토일 이렇게 출근하고 있어요. 목금은 저희 직원분들 한 분씩 휴무여서 제가 가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좀 바쁜 날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해서 그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안산에서 수원이 이렇게 멀진 않아서 40분 정도 걸리고, 올 때는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퇴근하면 저녁 10시쯤 되니까 그때는 차가 안 막혀서 한 30분 정도? 자영업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프로게이머 생활을 20살부터 30살까지 했다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죠. 그 당시에 뭐 코치나 감독직 같은 제안도 좀 있었는데,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음식들을 좀 먹어보고 원래 음식을 좀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동경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좀 꿈을 이뤄보자 해서 그때 이제 조리 관련된 안산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학원 등록해서 그때부터 이제 칼 쓰는 법 배우면서 이제 음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 뭐 어떤 저는 워크래프트 3라고 하는 그 스타크래프트 다음에 나왔던 인기 게임이었거든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고, 그래서 저도 대회나 이런 걸 참가하면 거의 해외 쪽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 사실 대표님 알고 있어요. 포브? 맞습니다.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또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대표님 말고 장지호님. 재호한테 전화할게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85년생, 현재 40살이고 예전에 프로게이머였고 지금은 이제 냉면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호명은 한라면옥이라고 인계동 수원시청 바로 앞에 있는 매장입니다. 제주도 사람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닌데 제가 이제 브랜딩을 좀 하려다 보니까 제주 갔었을 때 그런 돈베고기나 돈베국수 이런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좀 해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좀 한라라는 그 명칭을 따온 것 같아요. 그러면 냉면만 팔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희 냉면하고 국밥류 있습니다. 국밥 3종류, 수육국밥, 돼지국밥, 순대국밥. 아, 겨울에 냉면 안 먹으니까. 그쵸. 냉면만 가지고 좀 홀매장을 운영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여름철은 이제 아무래도 냉면이 압도적이긴 한데, 이제 가을, 겨울 이쯤은 또 따뜻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청 앞이고 또 점심 메뉴도 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국밥 메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라 그런지 카메라에 좀 떨진 않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많다 보니까 첫 경기 장재호랑 했는데 그때 너무 떨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심하게 져가지고.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완전 굴욕 게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방송에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카메라 켜져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톤이 확 바뀌네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도 그렇고 은퇴하고 나면은 코치나 감독직으로 많이 가는데 왜 하필 자영업이었죠? 프로게이머 생활을 접고 이제 코치나 감독직을 하기에는 아직 제가 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직업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음식을 배우는. 근데 그 당시에도 부모님이 이제 인문계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제 게임으로 빠졌던 건데, 저한테 있어서는 마지막 도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30이 이미 좀 나이가 있었고 그때 음식을 배워도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20 초반이었으니까 경쟁하기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취직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장사를 하자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선택에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코치직이나 뭐 감독직 제한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롤 코치나 이런 뭐 신생팀 완전 메이저급은 아니었고 워크래프트 코치 제안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는 좀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을 넘게 했고 저한테서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은퇴식도 다 가지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게임 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거 좀 잘하는 편입니다. 원래 인계동 하면 껍데기잖아요. 아, 인계동 껍데기에 그렇죠. 여기가 그런 메인 스트레이트 이런 자리예요? 완전 메인은 아니고요. 여기는 시청과 메인 중간쯤인데 메인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아무래도 술집이 많다 보니까 밥집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틈새 시장을 좀 노리고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국밥 숙성 담고 술 드시고 나서 한 잔 더 하자 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오시죠. 주말인데 바빠야 될 텐데요. 저도 옷 좀 갈아입고 올까요? 괜찮아요?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1번 소머리빵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원래는 11시부터 하는데 합류가 늦어가지고 저희 야간 가셨던 직원이 연장 근무 해줬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냉면하고 스프로기 튀김만두 지금 하고 있나? 오는 길에 봤는데 24시간 영업이에요? 네, 저 24시간 영업이에요. 정식은 이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매출 올려주시는데 인계동이 정말 술로 유명한 상권이거든요. 인계동 박스거리라고 많이 유명한 상권인데 숯불고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매출, 그다음에 이제 새벽대 매출도 다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24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네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이제 요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뭐 롯데호텔에서 5년 있었던 친구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사업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같이 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부터는 이제 같이 저희가 매장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얼큰 다대기를 넣으면 이제 얼큰 국밥으로 바뀌고요. 만약에 얼큰을 넣지 않고 하얗게 나가면 기본 국밥. 메뉴는 3개인데 그 안에 이제 얼큰까지 합액되면 이 6가지 메뉴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돼지국밥입니다. 얼큰 돼지요. 국밥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뚝배기 안에 재료 때려 놓고 끓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 해당되는 고기, 돼지국밥은 저희가 머리고기, 오소리감도 이제 앞다리살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해당 고기 넣고 대파 넣고 그다음에 육수 만들어놓은 육수 부어서 끓으면 나가면 돼서 점심이 되게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 데서는 국밥이나 이런 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한 10몇 개를 한 번에 낼 수 있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정말 타이트한 분들, 공무원분들 빨리 와서 빨리 먹고 또 시간 쓸 수 있고 이래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한 그릇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점심 때는 육수 자체를 끓여놔요. 그렇게 되면 한 3분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완전 차가운 상태 육수면 한 5분 정도. 국밥 나왔습니다. 거의 인스턴트급이네요. 속도는 인스턴트급이지만 저희 요 안에 있는 음식과 이제 맛과 이런 정성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건 보조 배터리인 거예요? 보조 배터리인데 셀프로 주문하는 오더 코스에 보조 배터리를 쓰이고 손님분도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편하게 가져가시게끔 배터리 충전소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이쪽 편에 이제 냉면집에 좀 필수일 수 있는 온육수도 저희가 만들어서 편하게끔 계속 드실 수 있게 여기는 이제 별도의 셀프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담요네요? 네, 담요. 이제 겨울철에는 좀 춥고 특히 여성분들 뭐 식사하시면 추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요하고 이제 일회용 앞치마. 이것도 처음에 준비를 못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셔서 좀 빨리 구매해야겠다 해서 일회용 앞치마 가져다 놨고 냅킨 물티슈도 저희가 쓰기 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직접 물티슈 가져가시기도 해서 그럼 또 저희가 일이 좀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많으면 지출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 때 배달로 좀 버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배달 쪽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뭐 리뷰 이벤트도 해야 되고 수수료 나가는 게 지출이 엄청난데 사실 이게 매장에 찾아와서 식사해 주시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고맙다라는 느낌도 있고 지출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는 공깃밥도 무료거든요. 공깃밥 무료나 이런 셀프 서비스를 이용해도 제가 배달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당시 수수료가 지금은 수수료가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저희 매장에 직접 와주신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지출이 배달 쪽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업체에 주는 돈이지만 이거는 소비자한테 그렇죠.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월 매출은 어떻게 나와요? 저희가 오픈을 이제 6월에 했거든요. 6월이 좀 더운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7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달이 한 9천 정도 나왔는데 8월 그때가 1억을 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요식업 하면서 이제 10년 차지만 1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힘은 들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1억 한번 해보자 해서 해내고 그때 이제 급여 같은 것도 좀 많이 줄 수 있었고 지금은 확실히 이제 냉면이 저희 메인이다 보니까 9월은 또 8천 정도로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국밥이라는 메뉴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지금 8천에서 1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나오고 있어요. 인증 가능해요? 그럼요. 이제 보시면 6월 한 달은 매출이 3,300인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홀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던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이때는 배달 쪽이 훨씬은 아니지만 거의 1대1 정도 나오는 거죠. 5대5 비율인데 근데 이 당시는 3,600이 배달 플랫폼에서 쓰는 광고를 오픈리스트라던가 우리 가게 광고 클릭 좀 비싼 수수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었던 거여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매출 대비 힘든 거 대비 너무 덜 남는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광고를 좀 줄이고 이거를 네이버 플레이스 그러니까 홀 마케팅 광고 좀 써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를 준 거거든요. 7월 매출이고 그때도 홀 매출이 늘긴 했지만 사실 높은 편 아니야 1,000만 정도? 반대로 이제 배달 매출 쪽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광고를 저희가 줄인 시점은 아니에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7월 달에는 배달하고 홀 포함해서 거진 1억을 찍은 거잖아요. 사실 목표는 1억이어서 달성까지는 안 했지만 근처에는 왔었고 이게 저도 이 9천 얼마의 매출 되게 고매출로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 배달 매출 5,100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해보니까 35%가 저희가 되더라고요. 배달 기사에게 쓰는 비용, 오픈리스트 광고 비용, 우리 가게 광고 클릭, 뭐 이런 클릭 비용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맥시멈으로 다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마진율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한 15%보다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힘은 이렇게 드는데 이 정도의 마진율은 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제 광고 마케팅 방식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8월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목표는 홀 매출을 더 올리고 배달 매출은 의도적으로 줄이자. 근데 배달 매출 어떻게 줄여 하겠지만 광고 상품을 빼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줄어요. 메꿔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홀 매출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홀 쪽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던가 인계동 맛집을 검색했을 때 조금 더 상위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쪽에 비용을 저희가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배달 매출인데 어쨌든 1억을 돌파한 것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비율이 7대3으로 홀 7에 배달 3으로 완전 역전이 된 게 너무 전략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 시장은 또 배달 시장의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홀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200, 300씩 어떻게 써 하시지만 5천만 원 매출에 수수료만 1,500씩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배달의 민족에 나가는 비용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마진 순이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뭐 공깃밥 무료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글이라던가 커피 이런 걸 다양하게 준비를 하지만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배달 수수료에 나가는 비용이 이미 너무 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이 7이고 홀이 3이고 홀이 7이고 배달이 3일 때 마진율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많이 나요. 요거는 지금 15% 가까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같은 1억이었잖아요. 전달과 이때 9,400, 뭐 1억 500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때가 15%였다면 그 다음 이제 1억 때는 3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비를 300을 제가 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비율 자체가 확 떨어져서 저는 이렇게 가는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꽁으로 1,500을 더 번 거네요 그냥. 뽕은 아니고요.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가성비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 사업은 그렇지만 지금 뭔가 배달 플랫폼은 이 중간에 수수료라는 체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수료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이 외식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홀 위주의 뭔가 소비자와 사장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사실 이 매장 같은 경우가 양식 매장을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 정도 쓴 것 같아요. 테이블도 있는 거 다 쓰고 이제 필름을 제가 발라서 했고 이런 주방도 다 있는 상태에서 큰 불을 작은 불로만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한식이 의외로 주방 용품들이 비싸지 않아요. 뚝배기라던가 수저 세트가 양식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1,200선 그 다음에 주방용까지 하면 맥시멈 1,500선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3달 정도 안에 좀 회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새로 오픈을 했을 때는 조금 달라요. 매장을 새로 오픈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방 세우는 거 홀 에어컨이나 이런 컨디션을 하기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40평 기준인데 아마 그거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한 7천 뭐 이렇게 아마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권리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권리금이 좀 낮게 나오는 매장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매장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곳은 뭐 주방도 돼 있고 에어컨도 다 어느 정도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정말 운 좋으면 본인들이 하려는 업종에 딱 맞게끔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매장들이 있거든요. 발품을 좀 팔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다 새로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네요.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실패를 하면 안 되지만 외식시장은 사실 실패가 되게 많은 사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또 제가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저의 실력이 되는 거고 또 저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엄청 크시네요. 마이크 들고 있는데 힘드네.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키는 183인데 이게 제가 먹는 거랑 술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이게 제 눈높이면 여기인데. 실제로 배달 매출이랑 홀 매출을 역전시키셨어요. 네네. 비결. 수수료에서 나가는 돈을 네이버 플레이스 쪽에 광고비를 썼다. 좀 심플하게는 그렇게 되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비 사실 한 방에 많이 나가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지만 하지만 저희가 한 달 내내 내는 그 잔잔바리 수수료를 모아보시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 시각은 마케팅 좀 필수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좀 전문가분들 도움 받고 이제 아는 대표님들도 의견 나눠가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결과물이 그렇게 역전이 되는 것 같아서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건 기분 좋습니다. 그럼 지금 1억 매출이 한계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저희는 내년 여름을 좀 기대하고 있고 이번 해 1억을 달성했지만 다음 해 때는 1억 5천도 한번 해보자. 뭐 만원, 만천원짜리 봐서 어떻게 1억 5천을 했지만 처음에 1억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욕심이 이렇게 크게 냈지만 실제로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물론 배달 매출이 있었긴 하지만 다음 해 목표는 그 더 높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 홀 매출을 위주의 배달 매출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게가 좀 한산해져서 네.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구에서 와준 저희 피디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촬영 되게 즐겁게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저도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 창업을 제가 반대했던 적도 많아요.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밖에 창업한다 했을 때도 창업은 단순히 음식이라던가 서비스가 좋다라는 걸로 그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입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인원관리라던가 인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 시스템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다시 다 저희 곁으로 이제 같이 와서 하게 됐거든요. 실제 결과물을 잘 좋게 만들지 못했고 음식점은 사실 되게 힘든 사업이에요. 그 하나가 회사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시던 조금 본인이 많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 업종 그런 데서 정말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을 조금 1년 정도는 할애하셔서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고도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도 좀 좋은 결과물 만들어서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나 팀원들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약한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